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오늘 논란입니다. 경향신문이 안고 없는 찐빵 팔고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위성정당 난립 문제 그리고 비례제를 두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공약이라고 합니다만 그 약속 다 지켜야 하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선 때 우리가 정치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 했는데 그거 다 지킬 겁니까?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옛날에 90년 5년에 대선 출마하실 때 정계복귀 다시 했잖아요. 은퇴했다가. 정계복귀 하시면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시고 사유에 대해서 내가 왜 다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신 게 있어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시사되고 있는데 그 난립했던 위성정당 막겠다라고 민주당이 대선 때 했지만 결국은 위성정당을 금지하지 않겠다. 혹은 다시 연동형 비례제를 없던 일로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로 해석되고 있어서 오늘 경향신문이 장사를 하려면 약속을 지켜야지 하다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을 파느냐라고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에 이렇게 약속했었죠. 들어보시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놓치거나 또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까지 집권 여당이 넘어가면 지금 이 폭주 그냥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약속 꼭 다 지켜야 되냐라는 거. 약속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그럼 다시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를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약속 파기하고 그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참 그냥 옛날 얘기 비슷하게 공자 말씀 다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탱하는 게 뭡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공자가 세 가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병,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방이죠, 병. 그다음에 식, 민생이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버릴 게 있다면 뭡니까? 아유, 그러면 무기를 버려라. 국방보다도 국민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남기면 뭘 남깁니까? 민생을 차라리 버리더라도 이 신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분립. 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 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아침에 공자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건 손해를 좀 보더라도요. 국민들하고 했었던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의 기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건 민주당이 당원 당규상으로 국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죠. 예. 이른바 보궐선거가 우리 민주당의 잘못으로 생기게 되면 그걸 출마시키지 않겠다. 그걸 엎어버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출마시켰죠. 저는 이제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 때도 국민들한테 정치개혁 얘기하다가 위성정당이 웬 말이냐 이러면 안 된다.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민주당이. 근데 지금 다시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멋지게 지면 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모든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은 정말 맨날 그 자리에만 있구나라고 하는 실망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신이 되면 그야말로 실망만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가져가겠으며 정권을 다시 찾아온다고 한들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 제도가 그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금 악마의 제도라고 이야기하는 소선거제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관철시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또 그 비례대표제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집권 시절에 도입했었던 제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과 정당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원칙 없는 이런 신뢰를 잃으면 자세는 안 아무것도 된다. 아닙니다. 예. 오늘 서울신문이 흥미로운 사설을 써서 제가 한 대목 가져왔는데요. 서울신문 사설 한 대목 이쯤에서 보시죠. 하다하다 피의자당까지 국민이 봐야 하나. 피의자당. 검찰 출석 앞둔 송영길 전 대표, 형사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 강성 지지층 등에 업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자질미달 인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목소리를 높인다라며 하다하다 피의자들이 모여있는 당까지 봐야 하냐 라며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국회를 비판하는 사설도 실렸는데 그 약속 뭐하러 다 지키냐? 저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최강욱, 윤미향, 김의겸 여기 다 그 위성정당 출신이에요. 지금 그 그래픽에서 봤던 조국, 뭐 송영길 뭐 이런 분들 그 위성정당 하겠다는 분들이에요. 과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그 약속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약속까지 거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당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돌직구 멤버인 전재수 의원 당장 내일 모레부터 예비후보 등록해서 쎄 빠지게 부산 다닌다고 하잖아요. 예. 선거제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민주당이 정리를 해줘야지. 과거 병인평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건지 그거라도 정리를 빨리 해줘야지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 모습이 더 한심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당 지도부 그리고 전현직 당대표에 대해서 쓴소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우당, 친구당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연합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퇴행이죠. 이거야말로 퇴행이고요. 그 전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우리 당의 당대표 하셨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이 말을 끝으로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애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